북한이 금강산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보낸 통지문에 대해 정부는 오늘 금강산 관광 문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폭언을 퍼붓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시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는 대상과 기간을 크게 늘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신혼부부 2쌍 가운데 1쌍꼴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들 거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묵값이 올라 지난해 27만 원보다 비용이 10%가량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채용을 돕기 위한 고용장려금이 3년 동안 100억 원 넘게 부당 지급됐습니다. 돈만 받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지원 제외 대상인 사업주 친인척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금강산 시설 철거를 문서로 협의하자는 북한의 통지문에 우리 정부가 대면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북측이 요구한 시설 철거를 비롯해 10년 동안 중단됐던 남북 금강산 관광 사업 전반을 금강산에서 직접 만나 풀어보자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해가라는 통지문을 보내온 지 나흘째.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한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일단 만나서 풀자는 겁니다. 통일부는 시설 철거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회담 개최 통지문은 정부가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현대아산이 금강산 국제관광국에 각각 발송했습니다. 현대아산 통지문에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협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거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유지할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회담 날짜는 못 박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만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에서 우리 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가라고 했는데 필요한 사안은 문서로 주고받자고 통보해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던 북한이 이번에는 호응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고리로 다른 야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야당들의 반응이 냉랭한 데다 의석수 확대라는 예민한 얘기까지 불거져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앞부분에 현행 선거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해 안에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가칭 대한신당에 보내는 공조의 손짓입니다.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당의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연설문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처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선거법 개정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냉랭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 야 3당은 선거법 개정 처리가 우선이거나 최소한
공수처법과의 동시처리 보장이라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 정서상 예민한 의원 정수 확대 얘기까지 나오면서 개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선거법 개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들이었습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목을 메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선 야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조만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며 폭언을 퍼붓는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했던 연극이 떠오른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도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에 어울리는 행태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에 올린 애니메이션 동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덴마크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군. 문 대통령의 정책들을 잇따라 비판하더니 임금이 바보다, 미쳐버렸다, 멍청이라는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지. 조국 전 장관이 체포되는 장면에서는 문 대통령 모습을 한 주인공이 멋지다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문 대통령 풍자 동영상 발표에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제작자들을 격려하며 축사를 했습니다. 괜찮죠? 재미있죠? 옳은소리 가족 캐릭터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홍보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천인공노할 내용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연극을 했던 게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환생경제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온갖 잡스런 욕설을 퍼부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청와대는 이런 동영상이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에게 어울리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며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과 상생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나경원, 주호영, 심재철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생경제라는 이름의 연극 공연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인사를 해도 욕을 하는 너희는 개X이 다 있어? 이점 가면 막 하자는 거죠?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를 어긴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영상 파문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전국의 해법 잡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예산 3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2만 5천 쌍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도시근로자 소득이 11% 오를 동안 평균 주택가격은 44%가 뛰는 현실. 집 걱정에 결혼도, 육아도 미루는 청년층을 위해 서울시의 주거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 융자받는 금융지원 대상자는 연 5,000호에서 1,500호로 늘어납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 1억 원 이하면 지원 대상으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이자 지원도 최대 3%까지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는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공급 물량도 연평균 12,000호에서 14,500호로 확대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자녀를 낳아 더 넓은 집을 원할 경우 추가 임대료 없이 이주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지원 대책을 통해 한 해 신혼부부 2만 5천 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부부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조 원 등 3년간 총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청년들, 아니 우리 온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게 주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돈은, 예산은, 세금은 이런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마중물이다. 서울시는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 7조 8천억 원, 일자리 창출 3만 2천여 개 등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부수본입니다. 올해 한 가족 4식구가 김장하려면 30만 원가량 들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10%쯤 늘어난 건데 올가을 한반도를 연이어서 강타한 태풍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논밭을 물바다로 만드는 위력적인 태풍입니다. 8, 9월에 씨를 뿌려 막 고개 든 무, 배추 싹이 베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난 가을 태풍 3개가 지나간 뒤 가을 배추밭의 5%가 사라졌습니다. 뿌리가 들리거나 병해도 생겨서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는 생산량이 5분의 1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좀 유실된 부분도 있고 또 좀 생육이 저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급 불안 요인이 있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은 일정 부분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금배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다가올 김장철이 더 걱정입니다. 4인 가족이 겨울에 먹을 김장을 하려면 20포기 기준으로 30만 원은 들 거란 예상입니다. 지난해보다 10%, 3만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무와 배추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추나 마늘 같은 양념은 물량이나 가격에 문제가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의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은 그래서 무와 배추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배추 7,000톤, 무 4,000톤 정도를 미리 확보했다가 김장철에 풀기로 했습니다. 농협 등에서 김장 채소를 사거나 절인 배추를 예약하면 값을 더 많이 깎아줄 계획입니다. 여전히 겨울 반찬의 대명사인 김장이기에 정부는 수급과 가격에 바짝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배터리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촉발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충돌이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5년 전 작성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는데 SK이노베이션은 LG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LG는 다른 특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전격 공개한 합의서입니다. 배터리 분리막 특허를 놓고 싸우던 두 회사가 지난 2014년 10월에 작성한 것으로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와 함께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때의 약속을 깨고 같은 특허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LG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그 특허가 합의에 쓰였던 그 특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G에서는 다른 특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서는 부득이 그 합의서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서 공개에 대해 LG화학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LG화학은 당시 두 회사가 합의한 대상은 한국 특허이고 이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라면서 합의서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해당 한국 특허 관련 소송을 외국에서 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합의서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억지 주장하며 여러 차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인력 빼가기를 통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배터리 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의 채용 등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고용장려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지난 3년간 재정 누수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장려금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정부의 고용장려금 67억 8천여만 원이 지원 제외 대상인 사업주의 친인척이나 아르바이트 직원 등 669명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8개 업체로부터 설치비 보조금 3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104억 원의 환수 요구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는 가능해지지만 2심도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닷새 뒤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합니다. 지금은 뭉치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향 안도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녹취가 공개되며 청와대의 보도 개입 논란으로 커졌고 결국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이 같은 행위를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였고 오보를 지적한 것일 뿐이란 이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비난 보도 자제나 보도 내용을 교체 또는 수정해달란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그러나 양형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만큼 원심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감형된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방송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로 나왔거든요. 그 관련해 판단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방송법 위반 행위 처벌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주 조 씨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5년 금융권 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부산의 건설업체로부터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혐의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캐나다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호 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되자 급히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맞고소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제가 한국에는 언제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오시다고요. 경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씨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과 달리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윤 씨 신병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에서 한 차례 보안 지시를 받은 뒤 재청구한 겁니다. 경찰은 미비한 점을 보완한 만큼 영장 발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캐나다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강제 송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인은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윤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기와 명예훼손, 후원금 횡령 등 5가지나 돼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지호 씨의 경우는 현재까지 경찰과 계속 연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서 신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소환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은 윤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거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나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울산에서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0대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탑승자들은 15살 또래 친구들입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사고 승용차에서 구급대원들이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승용차는 심하게 구겨지고 부서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새벽 2시 40분쯤. 승용차는 울산 양정동 아산로에서 승내 삼거리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변에 있는 철제 가드레일을 부수고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고 원적은 30m도 넘게 흩어져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군과 뒷좌석에 탄 B양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울산과 경주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으로 15살 또래 친구들입니다. 경찰은 일단 과속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지만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체열을 해놨고 속도 부분은 또 뭐 분석을 해보아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경찰은 사고 차량이 함께 탄 한 학생의 가족 소유로 파악하고 차량 운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늘 퇴근길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지역 곳곳에 요란스러운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설상가상, 비와 함께 밤부터는 황사도 유입되겠습니다. 비에 황사가 섞여서 흑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쳐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서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 황사의 일부가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0도, 대구 9도, 춘천은 8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20도, 광주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